바보 한스. 어느 시골에 오래된 저택이 있었어요. 저택에는 늙은 성주가 살고 있었지요. 성주의 두 아들은 똑똑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어요. 두 아들은 공주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감히 청혼할 수가 없었어요. 공주가 재치 있게 말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두 아들은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둘 다 유능하고 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이지요. 첫째 아들은 라틴어 단어를 모두 암기했고 지난 3년 동안의 신문을 앞에서부터 뒤까지 모조리 외웠어요. 둘째 아들은 조합에 관한 법과 조합장이 알아야 하는 지식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이 정도면 정치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 외에도 손재주가 많아서 갑옷에 술을 놓을 줄도 알았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 뻐기며 우겼어요. 내가 공주를 차지하게 될 거야.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한 필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암기력을 지닌 아들에게는 석탄처럼 검은 흑마를 주었고 조합법에 능통하고 수 놓는 재주가 있는 아들에게는 눈처럼 흰 백마를 주었습니다. 두 아들은 말이 술술 잘 나오도록 대구의 간으로 만든 기름을 입술에 듬뿍 바르고 출발했습니다. 하인들은 성주의 두 아들을 배웅하려고 마당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셋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성주에게는 아들이 셋이었지만 셋째 아들은 아들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두 아들만큼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모두들 바보 한스라고 불렀습니다. 한스가 형들에게 물었어요. 잘 차려입고 어디들 가는 거예요? 궁전에 간단다. 재치 있게 대답해서 공주님을 얻으려고 말이야.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넌 소문도 못 들었니? 그렇다면 나도 가야지. 한스가 말하자 형들이 비웃으며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바보 한스가 졸라댔습니다. 아버지, 제게도 말을 주세요. 저도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공주님이 절 선택하면 잘된 일이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제가 선택하면 되니까요. 바보 같은 녀석. 너에게 말을 줄 수 없다. 형들은 훌륭하지만 넌 아무것도 모르잖니. 말을 주지 않으면 염소라도 타고 가겠어요. 염소는 제 것이니까요. 염소가 저를 잘 태우고 갈 거예요. 한스는 염소에 올라타 발꿈치로 옆구리를 힘껏 찼어요. 염소는 쏜살같이 내달렸어요. 한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간다! 그러면서 귀청이 떨어지도록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형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길을 갔습니다. 기발한 생각을 궁리하느라 바빴기 때문이지요. 형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빠진 채 말을 몰았습니다. 한스는 길에서 주운 죽은 까마귀를 형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야호! 내가 왔어. 이것 봐. 내가 길에서 주웠어. 바보 녀석,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아, 공주님께 바칠 거야. 잘해봐라. 형들은 한스를 비꼬면서 계속 길을 갔습니다. 어이 형, 저것 좀 봐. 아무 때나 길에서 이런 걸 주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형들은 다시 고개를 돌려 한스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런 바보, 낡은 남학신이잖아. 더구나 윗부분이 떨어져 나갔는걸. 그것도 공주님께 바칠 작정이냐? 형들은 한스를 비웃더니 급히 말을 몰고 앞질러 갔습니다. 형, 이것 봐. 더 멋진 걸 찾았어. 야호, 정말 신기한 거야. 이번에는 또 뭘 찾았는데? 아, 공주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얼씨구, 그건 도랑에서 나온 진흙이잖아. 맞아.
하지만 정말 좋은 진흙이야. 손가락 사이로 쭉쭉 미끄러져서 쥐고 있을 수도 없어. 한스는 진흙으로 주머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형들은 쏜살같이 말을 달려 한스보다 1시간 일찍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공주에게 청혼하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6사람씩 줄을 맞춰 세우는 바람에 팔을 옴짝달싹할 수도 없었지요. 차라리 잘된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서로 먼저 왔다고 싸웠을 테니까요. 백성들이 구름처럼 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창문 바로 앞에서 공주가 청혼자들을 맞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런데 청혼자들은 홀 안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말문이 막혔어요. 공주가 소리쳤습니다. 안 되겠군요. 나가세요. 이번에는 단어를 술술 외우는 형의 차례였어요. 그런데 형은 줄을 서 있는 동안 머릿속에 든 것을 몽땅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에서는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천장은 온통 거울로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거꾸로 보였어요. 창가 쪽으로 앉은 서기 3명과 배심원이 공주와 주고받는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 내용은 신문에 실려 길 모퉁이에서 이실링에 팔릴 예정이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시뻘겋게 타오르는 난로의 열기 때문에 방안이 후덥지근했어요. 첫째 형이 말했습니다. 어우, 정말 덥군요.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수탉을 굽고 있어서 그래요. 이런 바보 같은 말을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었어요. 첫째 형은 재미있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지요. 맙소사. 안 되겠군요. 나가세요. 이번에는 둘째 형이 들어왔습니다. 둘째 형은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 이 방은 굉장히 덥군요. 공주가 대꾸했습니다. 네, 수탉을 굽는 중이거든요. 형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뭘 굽는다고요? 서기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안 되겠어요. 나가세요. 이제 바보 한스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한스는 홀 안에까지 염소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푹푹 찌는군요. 공주가 대꾸했습니다. 네, 수탉을 굽는 중이에요. 참 잘됐네요. 그러면 제 까마귀도 구울 수 있겠네요. 그야 물론이죠. 하지만 구울 그릇이 있나요? 여기엔 남는 냄비나 프라이팬이 없거든요. 그야 가지고 있지요. 주석이 박힌 냄비가 하나 있어요. 한스는 낡은 나막신을 꺼내 까마귀를 그 안에 담았어요. 공주가 물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식사가 되겠군요. 하지만 소스는 어디서 구하죠? 주머니에 있어요. 얼마든지 쓸 수 있답니다. 한수는 주머니에서 진흙이 줄줄 흐를 만큼 꺼냈습니다. 그만하면 됐어요. 당신은 대답을 잘했고 자기 생각을 말할 줄 아니까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말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일 아침 신문에 난다는 걸 아세요? 3명의 서기와 늙은 배심원 1명이 창가마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늙은 배심원은 다른 2명보다 문제가 많아요. 누가 말을 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 큰일이에요. 공주는 한스를 겁먹게 하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잉크를 바닥에 뿌리며 언짢은 표시를 냈지요. 정말 잘난 친구군요. 제가 처리해드리죠. 배심원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죠. 한스가 외치며 주머니에서 진흙을 꺼내 배심원 얼굴에 던졌습니다. 공주가 말했어요. 참 잘했어요. 난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곧 배우게 될 테죠. 그렇게 해서 바보 한스는 공주와 결혼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한스는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았습니다.
신문에는 그렇게 났지만 정말 그 기사를 믿어도 될까요?